특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. 예.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요 사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, 의원님? 네,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기자회견 보셨죠? 네네, 물론입니다. 예. 예. 정호연 전 특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공방에 오고 갔습니다. 네네네. 그 내용도 당연히 아실 테고. 자, 그러면 당연하죠. 예. 심판을 좀 봐주십시오. 개찐도찐인데요. 예, 뭐, 두 분 다, 예. 뭐, 특검이든, 그 당시 검찰이든 다, MB와 관련된 수사 더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그거 수사 의뢰 안 한 건 인정하면서도 목록을 달아서 넘겼으니까 인계다라고 주장하는데요. 예. 그 당시 특검법에 의하면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사건하고 MB의 횡령 부분이 명백히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. 근데 이 120억 부분은 그 지금 비자금 의혹이잖아요. 예. 더더군다나 그 특검법상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은 그건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럼 인지했단 말이에요.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. 또 넘길 때 검찰로 시간이 부족해서 넘겼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인데요. 반대로 임채진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목록을 써. 그러면 수만 페이지니까 어떻게 찾냐 하는데 그거 의지만 있으면 금방 호기심이라도 한번 쭉 이렇게 들춰보면 수만 페이지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. 예, 그러니까 얼마인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 발견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제대로 인수인계 안 한 건 확실하고. 예, 그건 맞고요. 예,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데 검찰도 의지가 없었다 당시에. 그렇습니다.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떤 분입니까? 그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했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 때 대통령 되면서 보통은 다 바꾸잖아요.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은. 네. 근데 그대로 있다가 소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신 분 아닙니까? 여하간 지금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호연 특검의 주장이 황당하나 당시 검찰도 의지만 있었다면 수사할 수 있었는데 덮어뒀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명백하다. 이 정도로 정리. 예, 그렇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할 수 있겠군요. 예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정호연 특검은.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입건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. 아닙니까? 100억 원이 넘는 110억, 그래서 나중에 125억이 됐는데 그 돈이 5년간 없어졌거든요. 예. 그걸 발견했다면 이 큰 돈을 정말 격리 여직원이 가능한 건가? 그건 의심을 품고 그것이 문제됐던 그 당시에 혹시 이게 MB 비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게 마땅했죠. 그리고 그 당시 특검법상에 그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. 네,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니까요. 이건 그걸 어떻습니까? 안 했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지. 다스실 소유주를 규명하지 못했다.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. 이렇게 요약되는 주장을 했는데. 그 당시 구조적으로는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와서 현재의 검찰에 출두하는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죠. 예. 왜 그런 거 아니? 그 당시 2008년 1월 달은 이명박 MB가 소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잖아요. 예. 그때 만들어진 특검이니까 아이 참 그거는 참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인데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린 건 맞고요. 예. 한계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잘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. 잘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창피하다. 예. 그분한테 참 얼굴 들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. 그래야지. 그때는 이러저런 한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.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결심하신 거군요. 아니 특검이 왜 특별이라는 말을 붙입니까? 그래서 특검으로는 안 돼요. 공수처밖에 안 돼요. 그래서. 그 공수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공수처 얘기를 하면 마무리 지어보죠.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사정기관들 관련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워낙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생소한 말들이 많고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경찰의 시대가 이승만 정권 때 있었고요. 5.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, 군부의 시대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라고 평가를 하는데 검찰의 시대가 열렸죠. 이제는 국민 주권의 시대거든요. 즉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서 통치의 대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권한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. 그래서 철저하게 권한을 분산해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겠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시네요. 지금 뭐 대공 수사권 폐지하고 국내 파트 예. 폐지하고 그리고 뭐 해외하고 대북만 살리고 그리고 검찰 그 기소 독점권이 이제 폐지되고 공수처가 그 권한을 가져가고 경찰이 그러니까요. 네, 예, 경찰이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도 나왔는데요. 네. 또 국내 파트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이 발달돼 있고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일종의 감시의 주권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걱정 안 해도 돼요. 대북과 해외 파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필요한 때인데 거기에만 매진해도 국정원의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. 그냥 이게 국정원이 힘 빼기라든지 권한을 뭐 약화시킨다는 차원을 이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니까 남용을 해왔잖아요. 그래서 경찰에게 상당 부분 이관한다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공룡화되니까 철저하게 내부 통제를 하겠다. 자치경찰제라든지 또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철저한 분리 이런 것들이 내용들입니다. 예, 뭐 원래 이런 방안들이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 정부에서 이제 검찰 혹은 국정원을 그들이 가진 권한을 자기들이 써서 문제가 됐고 다 좋은데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습니까? 지금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검찰이나 국정원도 반발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?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 사개특위가 출범하는데요. 저는 법사위보다는 훨씬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. 결국은 관건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라고 봅니다. 저는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문제는 뭐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죠. 앞으로 시간을 따로 한번 잡아서 길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.